아직도 거지같이 사네? 같은 상에 앉아서 먹으려면 씻고 와야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 그릇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튀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양복에는 고기와 파가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상견례 자리. 35년 만에 사돈으로 만난 동창은 학창시절 그랬던 것처럼 제 얼굴에 음식을 부어버렸습니다. 그 녀석은 제 얼굴을 보며 낄낄댔지만 저는 말없이 냅킨으로 얼굴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시간부로 그놈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참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욕을 견디고 홀로 남은 제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을 때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김 팀장 나다. 탈탈 털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남자의 놀라운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반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3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후 6시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송악헌. 박진우와 딸 수진이 먼저 도착해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30년 된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감에는 사랑하는 딸 수진 탄생 기념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죠. 손목에는 시장에서 산 평범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긴장되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수진아. 진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준 일가가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최태준은 이탈리아 맞춤 양복에 손목에 금시계, 넥타이에는 다이아몬드 핀이 박혀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아들 민석은 수수한 정장 차림에 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성명이 시작됐어요. 태준이 진우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명함도 없으세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손이 명함 케이스를 잠깐 쥐었다 놓았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태준이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 코스 특으로 주는데 한우는 툭불 등심으로 바꿔줘. 네, 회장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실장이 공손하게 고개 숙였어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본 코스로 주세요. 물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한 모금 마셨죠. 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 우리 단골이에요. 음식 괜찮죠? 네. 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눈이 커졌어요. 잠깐만. 너 혹시 성동구 박진우?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반가움에서 우월감으로 그리고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 야, 넌 그때도 쪼달렸는데 지금도 그 모양이구나. 태준이 낄낄거렸어요.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태준아. 오늘은 아이들 자리니 예의를 지키자. 예의? 거지가 무슨 예의?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석이 급하게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태준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옛날 친구 만났는데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룸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만이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인 코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태준은 계속해서 진우를 흘끔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사이드 메뉴로 설렁탕을 서빙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생각난 듯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 생각나네. 태준이 갑자기 설렁탕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수진이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무슨 같은 상에 앉으려면 씻고 와야지.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순간 설렁탕 국물이 진우의 얼굴에 쏟아졌어요. 치! 뜨거운 국물이 이마에서 눈썹으로 볼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양복에는 고기와 파가 달라붙었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달려가서 냅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았어요.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태준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야, 앉아.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야. 태준은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급식실에서 미 밥그릇 뺏었잖아. 추워? 수진이 약혼 반지를 벗었어요. 그리고 태준 앞에 국그릇에 철컥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이 결혼 죽어도 안 합니다. 태준의 아내가 남편을 제지했어요. 여보, 너무하시는 거. 당신은 가만히 있어. 태준이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 조각이 옷에서 툭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렌즈를 닦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룸문을 향해 걸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어요. 야, 도망가네. 역시 쫄보는 평생 쫄보야. 식당 밖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그런 집안 만나서. 괜찮다. 진우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수진을 태웠어요. 택시가 떠나고 진우는 홀로 빗속에 남았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의사가 진우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2도 화상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보호자분 연락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진우는 30년 된 양복의 안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 탄생 기념이라는 자수가 손끝에 닿았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진의 문자였어요. 아빠, 나 그냥 혼자 살래. 아빠 때문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 진우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아빠는. 하지만 이내 지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다. 태준푸드 10년치 원산지 이력 전부 올려. 다음날 오전 9시 태준푸드 본사. 태준은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골프 약속 오후 2시 남양주 골프클럽입니다. 그래, 알았어. 태준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어요.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아침부터 시끄러워?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형마트 3곳에서 동시에 납품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해. 접대비 더 쓰면 돼. 잠시 후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푸드와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산지 증빙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 납품처였습니다. 식중독 리스크 우려로 납품을 일시 중단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원산지 불일치 가능성으로 보장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계팀장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냉동창고 재고 날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다들 하는 거잖아.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회계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팩스가 왔습니다. 한빛 리테일 공문이었어요. 제목은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태준이 공문을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한빛 리테일은 태준푸드의 최대 납품처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곳이었죠. 누가 장난치는 거지? 대체 누구야?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진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낡은 양복에 물 한 잔도 눈치 보며 마시던 사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태준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청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도 걸었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다들 왜 이러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어요. 거래처에서, 협력사에서, 심지어 단골 식당에서까지 모두가 태준푸드와의 거래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계팀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당장 오늘 막아야 할 어음이 30억입니다. 은행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현금이 없습니다. 30억. 그 숫자가 태준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일단 내 개인 계좌에서 융통하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20억이 한계입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지금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흐려지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원산지 서류 다시 만들면 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불법입니다. 너 지금 아비한테 훈계질이야?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원산지 증빙이 왜 없습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적당히 하면 돼. 업계가 다 그래. 태준이 손을 휘저었어요. 업계가 다 그렇다고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석은 회사 서류고로 향했어요.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찾아야만 했습니다. 수입산 우육이 국산 한우로 둔갑한 납품서가 나왔어요. 냉동 6개월짜리는 냉장 일주일로 허위 기재. 1장, 2장, 3장. 서류는 끝없이 나왔어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이었어?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아버지가 쌓아온 회사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수진의 문자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 가족이랑
민석은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쓰지 못했죠.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이건 공개해야 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 민석은 차를 몰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 가맹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게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본사 상품 기획팀 전무 최민석입니다. 민석이 명함을 건넸어요. 본사에서 왜? 가맹점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가맹점주가 당황했습니다. 본사에서 국산이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수입산 냄새 난다고 하시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맹점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요. 단골들이 다 떠났어요. 민석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적금을 깬 겁니다. 많지 않지만 이걸 왜 제게?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가맹점주가 민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민석은 5곳의 가맹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적금을, 펀드를, 비상금을 모두 꺼내 나눠줬죠. 새벽 3시 민석은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문자를 다시 봤어요. 나 때문에 오빠 가족이랑. 민석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의 사이에서 그는 정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토록 아플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흐느낌만이 들렸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8시 전국 태준푸드 500개 가맹점에 동시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통 프랜차이즈 협회였어요. 제목은 긴급 태준푸드 원산지 확인 불가 판매 중단 권고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설렁탕 주재료 원산지 증빙 서류 미비, 냉동 재고, 유통기한 조작 의심, 소비자 안전상 전면 판매 중단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9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태준푸드 원산지 조작이 올랐어요. 클릭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산 설렁탕 알고 보니 수입산 혼합. 소비자 분노.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태준푸드에서 설렁탕 먹었는데 속았네요. 국산이라고 믿었는데. 분노한 소비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태준푸드 본사 앞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본사가 우리를 속였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취재진도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회장님, 해임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태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태준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청 담당국장. 전화를 걸었어요. 뚜.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은행 지점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차갑게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정치인 보좌관. 의원님 좀 바꿔줘. 급한 일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들 왜 평생 돈으로 쌓아온 인맥들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협회 감사팀이 왔습니다. 감사팀?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으로 막으면 돼. 얼마 드릴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감사관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협회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차분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너, 박진우? 진우가 대답 없이 회장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명함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통 프랜차이즈 협회 식품 품질 원산지 통합 감사 책임자 박진우.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그 자리에? 진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보였던 그 담담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 설렁탕을 쏟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자신이 쏟은 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태준의 회장실. 진우와 태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른 감사관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준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저 거지가 감사 책임자일 리 없어. 태준이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협회 직인이 선명했어요. 공식 직함도 명확했습니다. 내 목숨줄을 쥔 게 저놈이었어?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준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실패했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죠. 진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10년치 원산지 이력 다 봤어.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냉동을 냉장으로, 유통기한 일주일을 6개월로. 그건 업계 관행이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관행이 범죄를 정당화하진 못해.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가맹점주 피해액 총 47억.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우야, 아니 박 감사관님. 한 번만.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돈 줄게. 얼마든지. 100억? 200억? 진우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네가 내 도시락을 빼앗아 얼굴에 던질 때 나도 그렇게 빌었지. 그때는 애들이었잖아. 철없어서 그랬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너는 웃었어. 내 밥그릇을 뺏으면서.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화상으로 붉게 부어오른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네가 내 얼굴에 쏟은 설렁탕. 이도 화상이래. 태준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어려서 철이 없었다? 일주일 전 그때도 너는 웃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법 앞에서 웃는 거야. 진우가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빨간 인주가 서류에 찍혔습니다. 태준푸드 원산지 표시법 위반. 쾅. 영업정지 6개월. 쾅.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8억. 쾅. 사문서 위조 형사고발. 쾅. 안 돼. 회사가. 태준이 바닥을 기어갔어요.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정리했어요. 네가 내 얼굴에 쏟은 건 설렁탕이었지만 진우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쏟을 건 법의 심판이야. 진우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절규가 들렸어요. 진우야, 제발, 우리 35년 친구잖아.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맹점주들의 시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법 앞에서는 회장도 거지도 없다는 걸,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2달 후 태준푸드 이사회실. 민석이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작된 원산지 보고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민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수석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사가 망합니다. 이미 망한 회사입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순간 끝났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 민석은 피해 가맹점주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석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준푸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어요. 저는 아들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교도소 호송차가 법원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거리에서는 태준푸드 간판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밤 11시 진우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진우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거실. 민석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수건을 건넸어요. 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된다. 진우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 필요는 없어. 민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내 길을 가면 돼. 그게 효도다. 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 민석 앞에 놓았어요. 이게. 민석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창업자금으로 써라. 아버님, 저는 받을 자격이. 민석이 손을 저었어요. 자격은 내가 정한다. 진우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돈은 깨끗해. 그러니 떳떳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민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제 평생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이 떠나고 진우는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원수의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진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6개월 후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직 설렁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후 3시 진우와 수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석이 돌아보다가 멈췄어요. 아버님? 소문 듣고 왔다. 국산 한우만 쓴다며? 진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벽을 가리켰어요. 진우가 벽에 걸린 증명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직접 설렁탕을 서빙했어요.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김이 올랐지. 진우의 마음속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구나.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얼굴을 봤어요. 수진이 조용히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어요. 이 집은 오래 가겠다. 민석이 울컥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결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내 딸 부탁한다. 진우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끓여주마. 석 달 후 야외 결혼식장.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가맹점주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민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수진의 손을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제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평생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마주 섰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겠습니까? 네,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진우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벚꽃잎 한 잎이 진우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진우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아갔어요. 민석과 수진이 돌아서서 하객들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이 생겼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한 가맹점주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위분 참 훌륭하십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진우가 웃었어요. 정직 설렁탕 꼭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민석과 수진이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석이 진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사연의 최고 명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